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중반의 여자이고 올해 결혼 3년차를 맞이했습니다. 남편은 저보다 3살 연상이고 현재 저희 두 사람은 함께 온라인 쇼핑몰 하나를 운영하고 있어요. 주로 옷이나 여자들 액세서리 같은 것들을 팔고 있고요. 함께 일을 하게 된 지는 5년이 좀 넘어가고 있습니다. 결혼을 하기 전부터 애초에 저희가 같이 어울리게 된 것은 사업 때문인 이유가 컸었죠. 저는 대학을 졸업하기 직전부터 피팅 모델로 일을 해왔습니다. 외모가 특출난 정도까지는 못 되었고 아르바이트를 하면 다른 곳들보다 돈을 더 많이 준다고 하길래 못 모르고 돈을 벌어보자며 시작했던 소소한 일이었어요. 학교 다니면서 충분히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벌 수 있는 와중에 돈도 잘 모이니까 쉽사리 일을 그만두지 않았었고,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부터는 제가 공부보다도 쇼핑몰 피팅 알바를 하는 것에 더 흠뻑 빠져서 살고 있더라고요. 일을 잘해보고 싶어서 주변 직원 언니 오빠들 일거리를 도와드리기도 했고, 포장 알바가 모자랄 땐 자처해서 나서서는 포장 일까지 도맡았어요. 그렇게 제 몸을 바쳐 일을 배워나간 후에야 20대 중반에 저만의 쇼핑몰을 차려보자는 용기를 얻게 되었죠. 용기만큼 실력도 있다고 자부를 했고, 그렇게 큰 성공을 바란 건 아니었지만 제가 기대했던 만큼의 성과가 분명하게 있었어요. 돈도 제법 많이 벌렸고 일이 갈수록 바빠지다 보니까 직원도 일부 거느리게 되더라고요. 피팅 모델을 하던 제가 어느새 피팅 모델을 겸한 사장님으로 불리고 있었고, 그 사이 취업을 한 대학 친구들은 저를 만날 때마다 부러워했죠. 학교 다닐 때 학점 관리를 제대로 안 한 듯 보여서 불안불안했는데, 동기들 중에서 가장 빨리 사장님 소리를 들으면서 성공을 했다고 친구들의 부러움을 한 몸에 받았습니다. 그러던 제가 남편을 소개받게 되었어요. 저의 성공을 부러워하던 어느 친구 하나가 자신의 아는 오빠 중에 아주 괜찮은 사람이 있다면서 무턱대고 커피 마시는 자리에 남편을 초대했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갑작스럽게 남편을 처음으로 만나게 되었는데, 그 자리에서 대화가 잘 통한 덕분에 몇 번 더 따로 만나 데이트를 가져보다 사귀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아주 나중에 친구를 통해 얘기를 들어보니 저희 남편이 먼저 제게 대시를 하려고 친구에게 부탁을 했다 하더라고요. 저의 사진을 SNS로 먼저 봤다면서 말이죠. 의도가 어찌 되었던 간에 저는 당장 이 연애가 좋았습니다. 결혼 생각이 딱히 없었고 일이 더 중요했던 저였는지라 굳이 남편과는 진지한 미래에 관한 얘기를 나눠본 적이 없었고요. 그건 남편도 마찬가지인 듯 했어요. 그렇게 평범한 연애를 하면서 지내던 어느 날 남편이 일을 같이 해보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제 사업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나열하면서 자신이 회사에 들어온다면 그런 문제점들을 다 보완시킬 수 있으니 믿어달라고 말이죠. 처음엔 기분도 나빴고 당연히 안 된다 거절을 했습니다. 직원들 간의 사이도 좋고 서투르지만 우리끼리 잘 해나가고 있는 사업이었는데 문제투성이라고 말을 하는 남편의 말이 기분 나빴고, 무엇보다 저는 연인인 사람을 제 사업장에 들이고 싶은 마음이 수어도 없었거든요. 하지만 남편은 거의 2달 가까이를 절 설득해 보겠다면서 미친 듯이 사업 얘기를 꺼냈어요. 제가 기분 나빠한다는 것을 눈치챈 건지 말은 좀 더 부드럽게 하면서 어떻게든 함께 일도 성장시켜가며 미래를 그려나가보고 싶다며 결혼 얘기까지 꺼내더라고요. 그러더니만 무작정 회사를 그만둬버리며 나 이제 백수야. 네가 책임져주지 않으면 나 진짜 이대로 쭉 백수로 살다 망가질지도 몰라. 라고 투정을 부리는 듯 반협박을 하는 남편을 못 이겨 저희 사무실에 취직을 시켜줬습니다. 거의 허드렛 일, 그러니까 택배 정리하거나 고객 대응하는 것들을 해가면서 남편은 회사 내의 자잘한 일들을 맡았어요. 제법 열심히 일을 하길래 저는 남편에게 호감을 많이 느꼈습니다. 사람이 일 하나만큼은 똑부러지게 투정 안 부리고 하는 듯 보였고요. 그렇게 호감 가는 와중에 남편 또한 결혼 준비를 착실히 시작해보자면서 말을 꺼내왔는지라 얼마 지나지 않아 저희는 바로 결혼을 했어요. 남편이 되었다고 특급 승진을 시켜준 건 아니었지만 웬만하면 몸을 안 쓰는 일을 맡게 하면서 좀 편하게 일을 하도록 제 딴에는 배려를 해주었고, 남편도 그런 저의 의중을 잘 알았는지라 본인이 맡은 일을 끝까지 열심히 하려고 했습니다. 부부가 같이 일을 한다고 해서 절대 동업자라고 남편을 칭하진 않았어요. 애초에 제가 시작한 일이고 저의 지분이 100%인 와중에 제가 하는 일도 몇 배는 더 많았었기 때문에 절대로 남편을 동업자라 보지 않았죠.
오히려 오랜 시간 일해온 동료들이 사장 부부라는 존재 자체를 불편해할까봐 직장에서는 웬만하면 남편과 서로 부부 호칭을 쓰지도 않으면서 칼같이 일에 집중을 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결혼 전부터 짐작했던 시어머니 존재가 결혼 후까지도 참 사람을 곤란하게 만들더라고요. 저희 시어머니는 결혼 전부터 좀 성격이 유달리 별나셨습니다. 주제 파악을 제대로 못하는 아줌마셨다고나 할까요? 제가 며느리가 될 것이라고 공식적으로 인사를 드린 것도 아니었고 하다못해 여자친구라고 연락 한 번을 나눈 사이도 아니었는데요. 글쎄, 남편이 직장을 그만두고 저희 사무실에서 일을 시작한 지 딱 3달 정도가 되던 날 저희 사무실을 찾아오시더라고요. 그간 내내 오고 싶어 죽겠다며 남편한테 때를 썼지만 남편이 본인 입장에 난처하다며 칼같이 거절을 해오자 혼자서 말도 없이 몰래 주소를 딸랑 찍고 찾아오셨던 겁니다. 그날이 아직도 생생히 기억나는 게 갑자기 밖에서 웬 아주머니가 유리창문을 두드리면서 문을 열어달라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주 가끔 사무실로 직접 물건을 픽업하러 오시거나 거래처에서 새로 나온 원단이나 샘플 홍보를 하러 직원분들이 사무실로 찾아오곤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희 직원들과 저 또한 그런 일적인 관계의 분이시라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가 사무실 안에 들어와서는 안녕하세요. 아유 드디어 와보네. 라고 한박 웃음을 지으시더니만 사무실 내 주변을 쓱 두리번거리다가 제 남편한테로 시선이 딱 고정되는 게 아니겠어요. 그 당시 남편은 사무실 내부의 허드렛 일을 담당하고 있었는데 자기 아들이 구석탱이에서 택배 상자를 싸고 있는 걸 보더니만 시어머니가 손이 부들부들 하더라고요. 너 거기서 뭐하냐? 네가 왜 그걸 싸고 앉아있어? 라면서 급기야 남의 사무실에서 언성을 높이시더니만 여기 누가 사장이야? 사장이 누구냐고? 라면서 저를 찾기 시작하셨어요. 남편에게 시선이 고정된 순간 왠지 모르게 남편과 닮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의아하던 와중이었는데 저를 찾는 걸 보니 알겠더라고요. 저 사람이 남편의 엄마라는 것을 말이죠. 하지만 끝까지 모른 척을 하려고 했습니다. 공과 사는 구분할 줄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다짜고짜 왜 언성을 높이시냐며 여기 사람들 일하는 중인 거 안 보이냐면서 나가달라고 차분히 말씀을 드렸더니만 시어머니는 뭐가 어쩌고 어째? 나가달라니 내 아들이 저기서 저러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모른 척을 해? 사장이 곧 결혼할 사람을 저렇게 대해도 되는 거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순간 기분이 쎄했죠. 그 당시만 해도 저는 남편과 결혼을 할 거라고 생각을 했어도 당장엔 뜻이 없었거든요. 어디서 그런 말씀을 듣고 오셔서는 남의 영업장을 방해하는 거예요. 내가 사장인데 내 동생도 가족도 아닌 남자친구를 더 어떻게 보살펴줘야 한다는 거세요? 라면서 오히려 어머님 말씀에 칼같이 반박을 하며 저 또한 언성을 높였습니다. 그러자 직원들도 말리고 남편도 말리는 상황에 이르렀고 시어머니는 상당히 당황한 눈치셨어요. 며느리가 될 애가 고분고분하게 내내할 줄 알았었는데 따박따박 말대꾸를 하면서 자기 아들을 미래의 남편이 아닌 남자친구로 칭하니까 당황하셨던 것이었죠. 남편까지 나서서는 엄마 나 잘려서 백수되는 걸 보고 싶어? 라면서 애원하자 그제서야 시어머니도 이 구역의 갑이 저라는 걸 아셨는지 아 내가 착각을 했네. 난 또 괜히 우리 아들이 와이프 될 사람한테 구박을 받나 싶어서 라면서 고개를 숙이더라고요. 그런 시어머니께 저는 다시 한번 와이프 아니고 여자친구라고요. 라며 쐐기를 박았고요. 시어머니를 모시고 나가는 남편을 보며 절대로 이런 집구석에 무슨 일이 있어도 시집을 가지 말아야겠다는 다짐을 했습니다. 내가 남의 뒤치다꺼리 하는 건 잘할 자신 있는데 시어머니 시집살이를 당하며 뒤치다꺼리 하는 것만큼은 죽어도 못 해먹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하지만 저는 그로부터 2년 정도가 지나 남편과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참 웃기죠. 제가 생각해도 너무 얼척이 없는데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혼전 임신을 했거든요. 둘 다 회식을 하고서 술김에 일을 저질렀고 쌍방의 잘못이었기 때문에 누굴 탓할 수가 없었어요. 결국 울며 겨자 먹기로 남편과 신혼집부터 구하는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당연히 애를 가진 딸을 생각해서 혼인을 허락할 수밖에 없으셨고 자신의 아들이 다니는 회사 사장인 저하고 결혼을 한다고 하니 저희 시부모님께서도
절대로 결혼을 반대하지 않으셨어요. 졸지에 혼전 임신인데 양가 집안의 허락을 아주 가볍게 받고서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의 삶은 참 많은 것이 달라졌습니다. 혼자로 싱글인 채 연애만 하면서 일에 치중하던 삶은 더 이상 누릴 수가 없게 되더라고요. 배는 불러오고 몸은 더욱 피로해짐과 동시에 옆에서 남편은 자꾸 일을 쉬라면서 혼자서 쇼핑몰 운영에까지 손을 대보겠다고 하는데 사방팔방으로 저의 적들만이 있는 기분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곧 태어날 내 아빠고 그동안 허드렛 일과 작은 사무일까지도 열심히 해온 남편이었으니까 잠시 사업을 맡겨도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정말로 인수인계를 잠시 해줬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저는 혼자서 집에서 휴식을 많이 취하고 있었고요. 그런데 한 번은 저희 직장에서 오래 다녔던 직원 하나가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러더니만 글쎄 일을 그만두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 긴 시간을 함께 일해온 동료가 말이죠. 왜 그만두려 하느냐고 조심스레 물어봐도 아무 대답이 없었어요. 그냥 힘들다고 하소연만 하길래 꼭 경쟁업체로 스카웃이라도 되어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더 이상 물어보지는 않은 채 앞날을 열심히 응원만 해주며 좋게 정리를 했습니다. 하지만 오랜 기간 함께해온 직원들이 사표를 내는 건 그게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잠시 태교를 위해 회사를 나가지 않았을 뿐인데 무려 2명의 직원이 추가로 사표를 냈고 그렇게 저는 총 3명의 오랜 직원과 얼떨결에 작별 인사를 해버리고 말았어요. 그제서야 저도 아차 싶더라고요. 남편이 경영을 잘 하고 있지 못하다는 거 말입니다. 그래서 그날부로 바로 쇼핑몰에 다시 출근을 했고 열심히 그간 어지럽혀진 회사 분위기를 살려보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갑자기 출근을 같이 하자며 집에서 나서는 저를 보고 남편도 상당히 당황하고 난감해하는 표정이었는데 뭐 문제 있어? 내가 내 회사 간다는데? 라면서 카리스마 있게 쏘아대니 남편도 찍소리를 못한 채 저를 쫄래쫄래 따라오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다시 강제로 일을 시작했고 아이를 낳고 나서도 지난 일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 웬만하면 제 손으로 회사 일을 책임지려 했습니다. 사소한 고객 응대 문제부터 시작해서 택배사 비용 처리 문제까지 모조리 다 웬만하면 저를 거쳐 일이 진행되도록 만들었고 점점 남편이 설 자리는 줄어들게 되었죠. 애초에 비중 있는 자리를 탐하며 들어온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남편은 그저 일을 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어디냐는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 시어머니는 달랐습니다. 도대체 며느리 회사에 뭐 그리 관심이 많으신 건지 회사에 주기적으로 찾아오시더라고요. 그것도 미리 약속을 하지도 않은 채로 마실 나가다 들렸다는 식으로 말입니다. 그렇게 오셔서는 가운데서 진두지휘를 하고 있는 저를 보면 아유 우리 며느리는 참 독하다 그려 라는 말로 제 빈정을 상하게 만드는 것은 물론이고 직원들 앞에서 저를 민망스럽게 만들곤 하셨습니다. 여자가 일을 열심히 하면 독하다는 소리를 들어야 하는 거냐며 시어머니께 빈정거리며 대놓고 물어보기도 했는데 그러면 시어머니께선 꼭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유 일을 열심히 하는 건 문제가 아니지. 남편을 얼마나 우러러 공경하는가 아닌가 이게 문제지. 라고 말이죠. 그러면 또 남편은 엄마 하면서 시어머니를 억지로 데리고 나갔고 그러면 한동안 사무실의 분위기는 텁텁했습니다. 숨이 꽉 막힌 듯 했죠. 직원들은 제 눈치를 보고 저는 또 저대로 시어머니께 받은 스트레스가 날이 서서는 직원들에게 은연중 화풀이를 해댔고 그렇게 저희 회사는 점점 망가져 갔어요. 여전히 수익은 벌어들이고 있는 회사였지만 뭔가 대체적으로 엉망진창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는 처음으로 일을 쉬어봐야겠다는 생각을 자진해서 하게 되었어요. 너무 지친 상태에서 직원들도 나와 시어머니의 진상짓으로 인해 직장 내에 불편함이 크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누구에게도 좋을 것이 없다는 판단하에 나만 회사를 나오지 않는다면 시어머니도 무턱대고 회사를 나오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저의 계획을 말했고 시어머니가 절대로 회사에 발을 디디게 하지 않겠다는 전제 조건을 내건 채 남편에게 사업을 맡기기로 결정을 했어요. 남편은 동의를 했고 둘이서는 공과 사를 구분하자면서 고용 조건이 담긴 각서까지 썼습니다. 그러고 나니 저도 마음 한켠이 편안했어요. 시어머니가 회사에 오지 않는다면 직원들 사기도 올라가고 좀 더 잘 돌아가지 않을까 싶었거든요.
그러는 참에 아이를 보면서 몇 달 좀 쉬다가 예전에 회사를 그만두었던 애 직원들에게도 연락을 해서는 어떻게든 다시 돌아올 수 있으면 돌아와 달라고 말을 해볼 참이었습니다. 예전처럼 서로 도와가며 열심히 일을 해보자고 말이죠. 하지만 그걸 계기로 저는 뒷목을 잡을 수밖에 없는 일을 겪고야 말았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반전의 반전이 전 직원을 통해 들려오기 시작했거든요. 일을 쉬면서 몇 달 아이랑 진득하게 놀다가 하루는 전 직원을 만나기 위해 약속을 잡고 나갔었어요. 아이는 친정에 맡겨뒀었기 때문에 상관이 없었고 전 직원과 오랜만에 술도 마시며 허심탄회하게 수다를 떨어보고 싶었죠. 그간에도 간간히 연락을 조금씩 해오게 있었기 때문에 서운한 건 없었고요. 그런데 만나자마자 술 한 번 거하게 마시자는 직원이 글쎄 시어머니 좀 어떻게 해봐 라며 하소연을 하듯이 털어놓는 게 아니겠어요. 글쎄 우리 시어머니가 제가 태교를 한다고 잠시 회사를 안 나갔던 사이에 제 시누이까지 대동을 해서는 사무실에 매일같이 찾아와선 자진해서 잡일을 도맡으며 알바 비용을 달라고 청구를 해왔다더군요. 급기야 시어머니는 젊은 사람들 틈에서 분명히 박스 포장을 담당하고 있는 직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진해서 그 일을 돕겠다고 나서더니만 인건비를 지불하라 요구를 하셨고요. 그도 모자라 남편이 자기 아들이라면서 마치 사장 엄마라도 된다는 듯이 사무실 내에서 갑질을 하고 직원들에게 개인 심부름을 시켜왔다는 겁니다. 하다못해 자기 딸이 생리를 하는데 어째 사무실 안에 생리대 한 개가 없냐면서 남편보다 높은 직급의 직원한테 생리대를 사오라고 시켰더라고요. 그걸 회사 카드로 사라면서 남편이 법인카드를 내밀었고 말입니다. 정말 기가 막힐 노릇이었습니다. 제가 분명 회사로 복귀했을 때에는 시어머니는커녕 시누이의 흔적을 전혀 찾아볼 수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다 알고 보니 제가 회사에 출근을 한다면서 남편이 미리 선수를 쳐서는 시누이랑 시어머니한테 출근하지 말라고 알려줬던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감히 시누이까지도 내 사업장 안에 발을 디뎠을 줄이라고는 감히 상상을 못했고 말입니다. 내 직장의 멀쩡한 직원들을 갑질로 일삼다가 그만두게 한 것도 모자라 급기야 자기 딸내미 데려와 알바 비용을 받으면서 일을 했다는 시어머니의 과거 일을 들으니 분노가 솟구쳤습니다. 하다못해 또 다른 직원들한테는 자기 생일이라서 일은 못하겠지만 경조사비를 줘야 하는 게 아니냐면서 궁시렁거리다가 남편과 시누이 그리고 시어머니 셋이서만 점심시간 4시간을 비우면서 호텔에서 식사를 했다더군요. 그걸 세무일을 담당하는 직원이 카드 내역을 뽑다 알게 되었고 이걸 저한테 말하려고 했으나 남편이 그 전에 일을 그만뒀으면 좋겠다며 먼저 해고 의사를 밝힌 바람에 어쩔 수 없이 더러워서 피한다며 사표를 낸 것이었고요. 정말 저로서는 상상도 하지 못했던 일이 벌어졌었더라고요. 그리고는 순간 기분이 쎄했죠. 설마 내가 회사를 가지 않고 있는 지금도 이런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나 싶어서 말입니다. 일단 전 직원의 말을 모두 녹음해 놓은과 동시에 증거 자료가 될 수 있는 문자 내역들까지 싹 다 모았어요. 밖에서 거래처를 돌고 있는 직원한테 주변 온 매장을 들려 법인카드로 자기 옷도 사와달라고 시킨 시누이 문자도 제 핸드폰에 전송받았고요. 저 임신했을 때 시댁 식구들이 점심값으로 매번 두당 2만 원이 훌쩍 넘어가는 비용을 잘만 썼다는 영수증까지도 파악을 해서는 저희 쇼핑몰 담당 세무서에 가서 지난 내역을 떼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혹여나 싶어 날짜를 정해둔 뒤에 저와 가장 오래 일을 했던 전 직원과 함께 불현듯 사무실을 찾았어요. 정말 아무에게도 말을 하지 않은 채 불현듯 말입니다. 직원은 저를 대신해 뒤에서 따라 들어오며 핸드폰 동영상을 켰습니다. 사무실 내에 오피스용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긴 했지만 사실 제대로 작동하지도 않는 것인데 감시용으로 설치만 해놓은 것이었거든요. 그 사실을 남편도 알고 있었고요. 이미 시어머니께 단단히 화가 나서는 사무실을 들어가는 순간부터 심호흡이 가파졌어요. 가까이 다가갈수록 익숙한 듯한 노인의 목소리가 쩌렁쩌렁하게 울려대고 있길래 저도 모르게 발걸음을 멈추고 직원을 쳐다봤죠. 그러자 직원도 같은 마음이었는지 입모양으로 저 할망 그거 왜 또? 라면서 인상을 찡그리더라고요. 그리고 전 사무실 문을 열자마자 바로 앞 가운데에 제 책상에 떡하니 앉아서는 과자를 뜯어먹으며 옆에 있는 직원에게 잔소리를 퍼붓고 있는 시어머니를 마주봤고 그 순간 이런 삐리리
너 거기서 안 튀어나와? 라면서 달려들어 시모의 머리끄댕이를 잡아당겼습니다. 바로 옆 택배를 싸는 곳에는 세워라 내워라 지 오빠랑 수다를 떨며 박스 포장을 하고 있는 신우의 눈을 마주치자마자 잡고 있던 시어머니의 머리채를 놓아버리며 그것들한테로 밀어버렸어요. 졸지에 시어머니는 제자리에서 사장마냥 갑질을 하고 있다가 진짜 사장이 나타나자 간이 콩알만해져서는 도둑년마냥 눈치를 보며 어쩌면 좋아 이를 어째 라고 오도방정을 떨기 시작했고 옆에서 남편은 뒤에서 동영상까지 촬영하고 있는 그만둔 직원을 확인하고서 여보 일 키우지 말자. 진짜 당신이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니야. 우리 일 도와주러 오신 거야. 잠깐 봉사활동만 하고 집에 가려고 하셨어. 라면서 저를 달래기 시작했죠. 하지만 다 소용없었습니다. 이미 내 자리에 앉아서 과자를 처먹는 모습부터가 일도 못하는 년이 사장의 며느리 덕을 단단히 보류했다는 인상을 주기 충분했거든요. 그 순간 저는 남편에게 익히 제 사업을 잠시 맡기면서 작성했던 고용조건 각서를 떠올렸습니다. 절대로 시어머니를 내 사무실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기로 약속을 했었는데 그걸 철저하게 무시를 한 채 자기 가족들을 사적으로 사무실 내에 불렀다는 사실이 절 더 이상 참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그 아까운 박스를 들어선 남편과 시어머니 그리고 신우이의 얼굴을 향해 날리면서 말했어요. 니들 이제 다 끝났어. 남의 사업장에서 남의 법인카드로 호텔도 들락거렸었다며? 이 거지 새끼들, 내가 니들 같은 거지들 구원해주려고 이 사업을 한 줄 알아? 니들 싹 다 횡령죄로 고소해버릴 줄 알아. 라고 소리쳤죠. 그 순간 뒤에서 한 직원이 와우! 라면서 저의 말을 동의함과 동시에 응원을 하는 감탄사를 내뱉었고 동영상을 촬영 중이던 전 직원은 그 말에 빵 터져 웃어버리고 말았죠. 그러자 이를 못째 라며 불안해하던 시어머니는 자존심이 퍽 상하셨는지 너는 내가 네 시어미인 걸 잊은 거야? 사장이면 다야? 겨우 푼돈 쥐어주는 사장 주제에 시댁 식구들을 이렇게 대하면 어째? 버르장머리 없는 년 라면서 큰 소리를 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당신 아들이랑도 각서도 작성했으니까 그런 건 나중에 법원 가서 판사한테 짓거리세요. 당신들은 오늘부로 나한테 위자료 청구하는 민사소송에 횡령죄로 형사고소까지 받을 각오하고 살아야 할 거야. 내가 당신들만큼은 남의 돈을 훔쳐 쓴 죗값이 이 대한민국 땅에서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게 해줄게. 라며 경찰을 불렀습니다. 경찰이 도착도 하기 전에 남편을 포함한 시댁 것들은 줄행랑을 쳤고요. 저는 형사고소를 한다며 이 일행들을 모조리 다 신고했고 결국 그 셋은 경찰서로 붙들려 갔습니다. 그 자리에서 전 모든 직원들 그리고 전 직원들의 도움을 받아서 횡령죄를 고소를 했고요. 남편과 시댁 식구들은 모두 형사고소를 당하게 되었어요. 저한테는 이혼소송과 더불어 양육권 소송 그리고 양육비 청구 소송을 함께 받게 되었고 시어머니와 시누이한테도 제 이혼의 책임을 물어 위자료 소송을 걸었답니다. 당연히 제 직원들 또한 직장 내 갑질 피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고 그 소송 비용은 다 저의 불찰이라 생각되어 제가 다 지불을 해줬네요. 졸지의 남편은 사장 남편에서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었고 시어머니는 사장 며느리 덕을 보려다가 오히려 그 덕본 곳에 더해서 5만 군데의 위자료를 토해내며 돈을 빚까지 내야 하는 상황에 처하셨답니다. 시댁 분위기는 안 봐도 초상집일 것이 뻔한 상황이었고요. 저는 혼자가 되었음에도 오히려 더 홀가분해져서 기분이 좋다며 전 직원들까지 모두를 다 불러다가 다시금 사업을 키우는 데 힘써보자 했네요. 사람을 곁에 잘 둬야 한다더니만 저는 결혼 한 번으로 아주 최악의 쓰레기 것들을 곁에 둔 바람에 졸지에 멀쩡하던 사업까지 더 말아먹을 뻔했습니다. 그래도 좋았던 사람들이 끊이지 않았던 은혜 덕분에 죄다 소송을 걸고 죄값을 치르게 할 수 있었네요. 진짜 지긋지긋했던 시댁 식구들과 이제 정말 안녕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41의 외동아들 하나를 키우고 있는 워킹맘입니다. 오전 9시부터 저녁 6시까지는 꼼짝없이 회사에 붙들려 살고 있는 직장인이라 30 초반의 아이를 가지면서 단 한 번도 제대로 저만의 휴식을 취해본 적이 없이 살았던 여자예요. 임신하고 나서도 맞벌이를 해야지만
뱃속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다는 생각 하나로 직장에 뼈를 묻으려는 듯이 열심히 다녔고요. 옆에서 남편도 한 번쯤 쉬라고 말을 해줄 법도 한데 제법 일을 열심히 다니는 저를 보며 옆에서 늘 천하장사 같다는 말을 딴의 칭찬이라고 뱉어내곤 했습니다. 임신하고서 입덧에 졸음까지 체력이 바닥인 와중에도 아이 하나를 위해 고생하며 직장 다니는 여자한테 천하장사를 칭찬이라 짓거리던 사람이 바로 제 남편이었죠. 하지만 다 참을 수 있었습니다. 남편의 입에서 나오는 말실수 같은 말들을 사실 그냥 무시하고 넘기면 그만이 문제들이었어요. 아이가 찾아와서 저에게 주는 행복이 더 좋았고 삶을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동기부여가 되더라고요. 누가 일하면서 제게 무슨 험한 소리를 하더라도 아이 하나만 생각하려 하면서 못 들은 척 무시할 수가 있었고 아이한테 들어갈 음식이라는 생각으로 맛있는 것들을 막 먹을 땐 정말 가장 행복했던 것 같습니다. 나와 아이가 벌써 하나가 되어버린 기분이었어요. 아이가 태어나고 나서는 감히 눈을 붙이는 낮잠을 잡았다고 할 수 있는 시간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출근하면서 아이 걱정에 한시도 걱정을 떼어놓을 수가 없었고 엄마가 다니는 것을 아는지 아침마다 울어대는 아이를 뒤로 한 채 집을 나설 때면 늘 불안하고 미안하고 또 안쓰러웠죠. 친정엄마랑 시어머니가 마구잡이로 저희 집에 오셔서는 아이를 잠깐씩 돌봐주기도 하셨고 애가 조금 더 크고 나서는 바로 회사 내의 어린이집을 보내면서 그나마 제가 일하는 시간만큼은 아이 걱정을 덜 할 수 있었는데요. 그래도 엄마 마음은 그게 아니잖아요. 남의 손에 크고 있는 내 아이가 잘 자랄 수나 있을런지 하는 쓸데없는 오만 생각들이 다 들면서 늘 초조했습니다. 내가 좀 더 성공을 했었더라면 더 많은 돈을 벌어 아이에게 퍼주고 살 수 있었을 텐데 그러지 못하는 현실이 많이 암울할 지경이었죠. 그래도 저희 아들은 제가 많이 걱정을 하며 키운 걸 잘 알고 있다는 듯이 참 반듯하게 자랐습니다. 아직 그 무섭다는 중이가 되지는 않았지만 아들이 혼자라 그런지 딸인 것 마냥 엄마인 저하고도 잘 지내줬어요. 남편은 비교적 일하면 육아에 동참을 해주기보다는 생색을 내면서 도와주려 한다거나 혼자 그냥 피곤하다며 들어가 침대 위에서 핸드폰을 하는 경우가 다반사였습니다. 그게 아들 눈에도 잘 보였는지 저희 아들은 아빠랑 그리 친하게 지내려 하지는 않았고 오히려 많이 어색해하는 편이었습니다. 남편이 조금이라도 신경질을 내려는 듯한 표정을 보이면 먼저 겁을 먹고서는 눈치를 보기도 하는 여린 아이였죠. 아이의 그런 모습이 미안하고 가슴 아파서 저는 웬만하면 아이가 보는 앞에서 남편과의 싸움을 키우지 않으려고 하는 편이었어요. 남편이 신경질을 부리거나 짜증을 내도 무조건 알겠다, 미안하다 등의 말만 하면서 화부터 좀 가라앉히려고 했고 아이가 보지 않는 곳에 가서야 남편에게 똑같이 화를 내며 신경질을 부렸죠. 애 옆에서 목소리 좀 높이지 말라고 말입니다. 그러면 남편도 아깐 오버했다면서 사과를 바로 하긴 했지만 정말 결혼이란 것 자체가 저한테 너무 스트레스였어요. 같이 맞벌이를 하면서 보란듯이 돈을 벌고 있는데 여자인 저 혼자만 육아를 하고 살림도 모자라 남편의 기분까지 맞춰주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이 참 고역이었죠. 그 수고로움과 노력을 전혀 인정해주지 않는 남편의 모습 또한 열불이 터졌고요. 그러나 이 와중에 저를 더 못 참게 하는 건 바로 남편의 엄마였습니다. 시어머니요. 남편의 무책임하고 신경질을 잘 내는 저 성전머리가 도대체 누굴 닮았나 싶어 찬찬히 살펴보니 바로 저희 시어머니의 아주 판박이더라고요. 시아버지도 그리 성격이 온순한 편은 아니시지만 그래도 나이를 드셔서 그런지 제가 아이를 낳고 나서부터 참 아이와 저에게 순하며 살뜰하고 따뜻하기만 태도를 유지하는 분이셨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알짤 없었어요. 자신의 귀한 아들 그리고 그 아들의 귀한 아들의 손주까지 제 집안에 있는 모든 남자들이 마치 자신의 남편과 아들이 된다느냐 간섭을 하고 참견하며 사셨단 바람에 제가 결혼 생활을 하면서 받는 스트레스를 늘 곱절로 느껴보곤 했습니다. 저희 어머님이 처음부터 일이 진상인 분은 결코 아니셨습니다. 처음엔 자기 아들과 함께 직장을 그만두지 않고 쭉 일을 하려는 저를 너무 기특하고 예쁘다면서 좋아를 하셨었고요. 아이를 임신했을 적에는 손주가 생겨난다며 제 손을 꼭 잡고서는 예쁘다 예쁘다 하며 노래를 불러주시던
천사 같은 시어머니셨어요. 저희 아들이 태어나고 나서도 저희 집에 오셔서는 부부가 출근한 사이 아이를 돌봐주기도 하셨고, 정말로 도움이 많이 되고 또 어른스러웠던 분이셨죠. 하지만 저희 아들이 조금씩 커가면서 마찰이 생겨났습니다. 시어머니가 점점 강도가 지나치다 싶을 만큼 저희 집안일에 간섭을 하기 시작하셨던 이유 때문인데요. 제가 아들을 회사 어린이집에 맡기기로 남편과 결정을 한 후 양가 부모님께도 이 말을 전해드렸더니만 넌 왜 그런 걸 혼자 결정하니? 내 의견을 먼저 물었어야지. 라면서 안 된다며 바득바득 우겨대는 게 아니겠어요? 반면 친정엄마는 그래, 애엄마인 네가 알아서 해야지. 그래도 뭔 일 있으면 언제든지 나한테 부탁하고 라면서 저의 의견을 충분히 존중해 주셨고요. 내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는 것마저도 자신에게 허락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 생각을 하신 듯한 시어머니의 태도가 너무 기분이 더러웠습니다. 아이랑 정이 들어서 섭섭하신가 싶기도 했었는데요. 애는 엄마나 가족들 손에 자라야 잘 크는 거다. 그걸 네가 몰라서 어린이집에 보내려 하는 모양인데 어림없다. 라면서 얘를 안 뺏기려는 사람 마냥 제 얘기를 거부하려고만 하는 거 보니 제대로 꼴값을 더신다 싶더라고요. 중간에서 시어머니의 태도에 난감해하면서 우리 그냥 엄마한테 맡기자 라며 약한 모습을 보이는 남편까지 보고 나니 제가 겁이 덜컥 났었어요. 이러다 우리 아들까지도 할머니 손을 크면서 나중에는 할머니 말만 듣는 게 아닌가 싶어서 말이죠. 시어머니의 자식 교육에 대한 간섭도 그렇고 제 가정의 기강을 바로잡기 위해서 처음부터 세게 나가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엄마인 제가 결정한 문제입니다. 라는 말로 일방적으로 먼저 아이를 어린이집에 데리고 가려고 함께 출근을 했죠. 그날 시어머니는 핸드폰에 폭탄 투하를 시킨 듯이 전화를 해대셨고 급기야 퇴근을 하고 나니 남편을 붙들고서는 저희 집에 계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너무 완강해 보였는지 얘는 잘 놀다 왔냐? 라면서 애써 담담한 척 물어보셨답니다. 그래서 저도 네, 너무 잘 놀다 와서 걱정 없이 보낼 겁니다. 라며 다시금 쐐기를 박아드렸죠. 그날부터 뭔가 시어머니와 관계가 서먹하다 못해 껄끄러웠습니다. 애엄마인 나의 선택과 결정을 존중해주지 않으려는 듯 보이는 시어머니를 당연히 전 존중할 수가 없었어요. 언제나 기회가 생기면 아이 문제를 가지고서 제게 잔소리를 퍼붓곤 하셨습니다. 제 아들 앞에서도 보란듯이 저를 혼내곤 하셔서 오만 가족들이 다 서먹해질 만한 분위기를 만들곤 하셨죠. 가족들끼리 시댁에 모인 자리에서도 형님네 아이들과 제 아들을 비교하며 얘가 하나면 커서 분명히 문제가 있게 클 거야. 네가 더 나이 들기 전에 얘를 빨리 가져야 하는 이유다. 네 형님을 좀 봐라. 애들이 사회성도 밝고 부침성도 있는데 네 새끼는 어째 저래. 애가 어두워. 라는 말도 서스럼없이 하셨어요. 할머니가 늘 만날 때마다 엄마를 혼내고 싸우려 하는 걸 아들도 잘 알았기 때문에 할머니랑 가까이 하지 않고 어색해 했던 것인데요. 자기 행동과 말에 대한 반성은 하나도 하지 않은 채 그저 외동아들이라서 그렇다는 말 같지 않은 소리를 하니 시댁에 가는 길이 늘 지옥길 그 자체였습니다. 중간에서 상황 정리를 해줄 생각도 안 한 채 자기 집에 가면 퍼질러자고 우리 집에 와서도 살림에는 아예 손을 놓으며 사는 남편도 정말 미웠어요. 애미나 아들이나 둘이서 쌍으로 진상덩어리라는 생각을 도저히 지우지 못하며 살았던 결혼 생활이었습니다. 애가 조금씩 머리가 커가는데도 그 버릇을 고치지 못하고 늘상 제게 둘째 타령에 교육 타령을 해드셨고 하다못해 이제는 남편의 정력 보강을 위한 음식 체크까지 하시더라고요. 예를 들어 나이가 차서 정력이 나빠졌을 거라면서 그 소리를 며느리인 제 앞에서 아무렇지 않게 꺼내시더니만 뭘 밥상에 올려주고 있는지를 말해보라고 하셨죠. 말씀을 드리면 어머님은 하나하나 듣고 있다가 그런 걸 왜 주냐? 고기는 왜 하나뿐이냐? 라는 식으로 무안을 주셨고요. 그딴 질문에 답을 하고 있는 저도 참 바보 같았지만 애초에 질문 자체를 꺼낸 시어머니 또한 이해하기가 힘들었습니다. 결혼 생활이 지속되어도 절대 익숙해지지 않는 것이 남편이고 시어머니셨죠. 그런데요, 얼마 전에 시어머니가 문득 지나가는 말로 남편에게
여행 가고 싶다. 라는 말을 꺼내셨어요. 당시 시어머니가 손에 바리바리 음식을 싸들고 저희 집에 무작정 찾아오셨던 날이라 제가 퇴근하자마자 시어머니를 얼떨결에 맞이한 상황이었는데요. 그 말씀을 하자 옆에 있던 남편이 그럼 가야지. 내가 준비해볼게. 가고 싶은 곳은 있어? 라며 좋아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속으로 괜히 생각했죠. 다 같이 여행이라도 좀 가는 건가 하고 말이죠. 코로나가 심하니까 어디 멀리 가지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가족들끼리 있을 수 있는 편한 펜션 같은 곳 하나를 잡아서는 주말에 휴식을 취하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그러면 저는 따라가는 게 아니라 집에서 혼자 모처럼 좀 쉬어보자는 생각이 컸죠. 가족들을 다 여행 보내고 난 뒤 저 혼자 집에 지내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께서 남편이 어딜 가고 싶냐고 물어보는 질문에 대답을 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는 마치 저를 피해 단둘이 이야기를 나중에 하자는 식으로 나중에 네가 우리 집에 와서 얘기하자 라면서 그냥 음식을 놔두고서 집으로 돌아가시더라고요. 남편도 그 말에 알았어, 내일 갈게 라면서 대답을 했고요.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남편이 그간 자기 혼자서 편안하게 자기 집을 들락날락 걸어왔었다는 걸요. 그래도 시댁에 갈 때는 저와 아들을 데리고서 함께 우르르 가는 게 전부인 줄 알았더니 그간 야근을 하는 줄 알았던 날조차도 혼자서 시댁에 가 시부모님이랑 함께 시간을 보내다가 만나 보더라고요. 며느리인 제가 다 소외받고 민망할 정도로 말입니다. 아무렇지 않게 둘이서만 얘기하자며 대화를 하다 말고 흐리는 두 사람의 모습이 퍽 기분 나빴습니다. 평소 친하게 지내는 사이는 아니었더라도 그게 다 제가 잘못을 해서인 게 아니라 시어머니가 잔소리를 많이 하고 남편이 저를 잘 도와주며 살지 않아서였었는데 그런 두 사람이 지들끼리 만나서 쑥덕거릴 거란 생각을 하니 괜히 열받더라고요. 그런데 뭐 저까지 와서 억지로 참여를 하라는 소리를 하지 않으니 불편할 것까진 없었습니다. 오히려 지들끼리 친하게 잘 지내봐란 생각으로 저는 제 아들이나 열심히 챙겼죠. 어차피 남편은 퇴근하고 나서도 아들 학교 일이나 숙제 뭐 부가적인 다른 문제들에 대해서 전혀 간섭을 하지도 않고 부모 노릇을 제대로 하려고도 안 했었기 때문에 저의 독단적인 퇴근 후 일과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이 되자 전날 혹여나 싶었더니만 남편이 정말로 저한테 말 한마디 없이 퇴근을 하자마자 시부모님을 뵈러 시댁에 다녀왔더라고요. 아무렇지 않게 집에 9시가 넘어서 오더니만 양말을 벗자마자 잠들기 전에 야식을 먹고 싶다면서 간식거리를 찾았고요. 밥은 엄마랑 먹고 왔어. 라는 말과 함께 말이죠. 그래서 순간 저도 모르게 우라통이 북받쳤습니다. 한두 살 먹은 애도 아니고 당신은 손이 없냐 발이 없냐? 하면서 또다시 아들 몰래 남편이랑 신경전을 오가며 열심히 싸워댔어요. 내가 식모도 아닌데 왜 그런 사소한 심부름을 나한테 자꾸만 시켜버릇하냐면서 괜히 섭섭한 마음에 감정이 더 표출되었죠. 부부는 일심동체해야 한다는데 자기 혼자 내가 껄끄러워하는 시어머니를 만나러 가서는 맛있게 잘 밥도 얻어먹고 왔으면서 내 집에 와서는 간식거리나 찾으며 육아나 살림을 또 뒷짐지려고 하는 남편의 태도가 정말 싫었거든요. 하지만 이날 남편과 다투면서 느낀 섭섭한 감정은 나중에 일어날 일에 비하면 정말 섭섭한 축에도 끼지 못할 일이었습니다. 한 번은 목요일에 퇴근을 하고 아들을 집에서 봤더니만 아이가 저한테 뭔가를 자꾸 숨기려는 듯이 저녁 시간에 절 피하더라고요. 숙제 확인을 하려고 해도 방 안에 들어가려는 저를 저지했고 밥을 먹는 와중에도 그 흔한 눈 한 번을 잘 마주치지 못하더라고요. 이상하다 싶어서 괜히 저 또한 아들의 눈치를 봤고요. 혹여나 학교에서 친구들 간에 무슨 문제가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섣불리 질문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최대한 아이의 자존심을 건드리지 않는 선에서 아이의 문제를 확인하고자 밤이 좀 어두워지고 나서야 아이 방에 조용히 다시 한번 들어가 봤죠. 그러자 아이는 한밤중에 짐을 싸다 말고 저를 보고는 헉 하며 놀라더라고요. 조그마한 배낭 하나에 자기 옷을 싸고 있는 아들의 모습에 저는 더욱 놀라 자빠질 뻔했고요. 이게 지금 뭐 하는 거야? 너 가출하려는 거야? 라면서 저도 모르게 언성이 높아져선 아들을 붙잡고 가방을 떼어놨습니다. 무슨 일이 있길래 이런 짓을 하는 거냐면서 누가 너한테 가출 같은 걸 알려줬냐고 저도 이성을 잃고서는
막 아이 앞에서 상황 설명을 해보라며 재촉을 했어요. 학교에서 누가 따돌리기라도 하는 거냐면서 엄마한테 모두 다 말하면 바로 해결해주겠다고 아이를 달래기도 했고요. 하지만 아이는 오히려 혼란스럽다는 듯이 한참을 제가 들고 있던 가방만 쳐다보다가 이게 다 엄마 때문이야 라는 말과 함께 저를 밀치고서 방을 나가는 게 아니겠어요? 그러더니만 공부방으로 비워둔 작은 방 안으로 들어가서는 문을 걸어 잠그고 그 안에서 그냥 불을 꺼버리고 자더라고요. 그게 저녁 9시쯤에 정말 15분도 안 되어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속상한 마음에 작은 방 앞에서 한참 아이를 부르다가 결국 저도 힘이 빠져서 도로 안방으로 돌아왔어요. 그 사이 남일 마냥 불보듯 구경을 하고 있던 남편은 얘한테 짜증나게 굴지 말고 그냥 내버려 둬. 요즘은 애들한테 사춘기도 빨리 온다고 하던데 너무 무리해서 가르치려고는 하지 마. 라면서 잔소리를 했어요. 평소 육아 문제로는 방치하는 것과 다름없을 정도로 내버려두는 인간이 이제 와서 이딴 소리를 하니 저도 속이 뒤집어질 수밖에 없었죠. 남편은 주말에 출장을 간다면서 자기가 출장을 갈 때 아들을 데려가는 게 어떻겠냐는 말도 안 되는 말까지 하더군요. 사회생활 하면서 어느 미친 직장인이 출장 가는 길에 가족을 데려가냐고요. 말 같자는 소리 하지 말라면서 남편에게 찬물을 끼얹었고 저는 내내 아들이 왜 그러나 싶은 마음에 걱정으로 잠을 제대로 자지도 못했습니다. 남편을 향한 분노도 상당히 들끓고 있는 상태였고요. 문제는 그 다음날이었어요. 금요일 아침부터 아이의 학교 갈 준비를 해주기 위해서 새벽같이 일어났더니만 아이는 그 사이 새벽에 자기 방으로 들어가 침대 위에서 곱게 잠을 자고는 일어나서 준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여전히 화가 풀리지 않았는지 저를 제대로 보지도 않는 상태였고 저는 그런 아이가 굉장히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당장 아이를 학교에 보내놓고는 혹여나 싶어 학교 선생님께 연락을 드리기도 했죠. 아이를 주의 깊게 관찰해 주시라고 무슨 문제가 있어 보인다거나 불안해 보이면 당장 집으로 보내달라고 말이죠. 그런데 그날 일이 좀 늦게 끝나서 기존의 퇴근 시간보다 1시간 정도를 늦게 집에 도착했습니다. 허겁지겁 집에 와보니 글쎄 집에 아이가 없는 겁니다. 남편은 그 시간에 집에 없었던 일이 빈번해서 걱정이 되지는 않았지만 아이가 없으니 제 마음이 너무 불안했죠. 바로 남편한테 전화를 했지만 남편은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아이에게도 여러 차례 해봤지만 아이 또한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무슨 일이 난 게 아닌가 싶은 마음에 여기저기 아들과 친한 혹은 같은 반인 학부모들한테 전화를 돌려가면서 아들을 찾았습니다. 갈만한 곳이 어디 있는지를 물어서는 주변에 있는 놀이터뿐만 아니라 아이의 학원까지도 정말 동선을 따라다니며 오만 군데를 들렸어요. 친정 식구들까지 다 불러서는 도움을 요청했고 급기야 저하고 친하게 지내는 일부 직장맘 동네 친구들까지 나와서는 저를 도와 아이를 찾아주려 했죠. 그러다가 한 엄마가 저한테 시댁은 갔다 왔어? 라고 묻더라고요. 제가 그러고 보니 시댁을 갈 생각을 못했던 것입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남편에게 다시 전화를 해봤지만 남편은 끝내 전화를 한 통도 받질 않았고요. 시댁으로 친정아버지랑 후다닥 뛰어가며 시어머니께 전화를 드렸더니만 어머님 첫마디가 글쎄 아유 넌 머저리 마냥 뭘 그렇게 전화를 해대냐. 니네 집 남자들이 너 없으면 뭐 죽기라도 한대. 좀 내버려 둬라. 네가 통제하고 끼고 살 사람들이 아니라고. 라는 잔소리와 함께 전화를 뚝 끊으시는 게 아니겠어요. 그 순간 저는 시댁으로 뛰쳐 달려가는 와중에 발걸음이 딱 멈춰졌고 눈앞에 있던 아버지가 왜 그러냐고 물으시는데 어처구니가 없어서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우리 아들 지금 시댁에 있는 게 맞나 봐. 라는 말과 함께 길바닥에 그냥 주저앉아 버렸어요. 아버지는 그 바람에 나머지 친정 식구들을 모두 불러서는 시댁에 있나 보더라고. 지금 당장 다들 일로 와. 라면서 온 식구들을 시댁 앞으로 소환시켰고요. 저는 저대로 여전히 다리에 힘이 풀린 상태에서 아버지 도움을 받고 일어나서는 그 길로 시댁을 향했어요. 아주 전투적으로 말입니다. 그리고 저는 시댁에 거의 도착을 했을 때 집안에서 나오는 저희 아들을 목격하고 말았습니다. 엄마를 보러 가겠다며 집을 뛰쳐나오던 아들과 그 뒤에서
아들을 잡아보겠다며 따라서 뛰쳐나오고 계시던 시어머니까지 시댁 안에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건물 앞에서 친정과 시댁, 온 식구가 서로 맞닥뜨린 상황이었어요. 어딜 가냐면서 아들 이름을 대뜸 부른 저를 보더니 아들은 곧장 저에게 달려와 안겼고요. 이게 다 무슨 상황이냐면서 친정 아버지는 곧장 시어머니께로 가서 화를 내셨어요. 얘 엄마를 내버려 두고서 마음대로 얘를 집에 데려다 놓으면 어떡하냐고, 왜 한 통의 전화도 하지를 않은 거냐면서 무턱대고 화를 내시던 아버지는 뒤에서 죄인 마냥 조용히 따라 나와서는 아버님 이라고 조용히 부르는 제 남편의 얼굴을 보고는 결국 야 이 자식아, 네가 뭔데 내 딸을 이 한밤중에 애 찾느라 질질 울게 만들어? 너 이 자식 내 손에 오늘 가만 안 둘 줄 알아 라며 결국 그 골목에서 주먹을 날리셨어요. 당연히 옆에 있던 시어머니는 자기 아들을 때리지 말라면서 오만 구실을 다 들먹이며 그냥 잠깐 밥 먹으러 온 거예요. 때리지 마세요. 라며 시아버지를 뜯어 말리려 하셨고 저는 그런 시어머니를 오히려 뜯어 말리겠다면서 달려들었죠. 뒤늦게야 도착한 친정 식구들은 뛰어 달려오자마자 저와 친정아버지 그리고 시어머니 사이에서의 난동을 어떻게든 말려보겠다며 저마다 말리고 들었고 그 사이에서 남편은 혼자 여전히 죄지은 애새끼 마냥 두 손을 모은 채로 고개를 숙이고 있더라고요. 저희 아버지한테 이미 몇 대 제대로 맞은 바람에 머리칼은 이미 군데군데 정신없이 흐트러져 있었고요. 그리고 저희 아들은 상황이 진정이 되고 나서야 제게 미안하다며 엉엉 울며 말을 하더라고요. 아빠가 여행 간다고 엄마한테는 비밀로 하라고 했어. 엄마한테 말하면 할머니가 속상해하니까 절대 말하지 말라고. 할머니도 엄마랑 가기 싫으니까 절대 말하지 말라면서 자꾸 연락이 왔어. 라고 말이죠. 글쎄 그간 남편이랑 시어머니가 지들끼리 저를 쏙 빼놓고 여행을 가겠다면서 다른 곳도 아닌 제주도로 가는 비행기 티켓까지 다 끊어놓고서는 그간 계획을 세우고 있었더라고요. 남편은 저한테 출장을 간다며 거짓말을 했고 시어머니는 그냥 조용히 모른 척 연락을 안 하며 잠수를 타고 계셨고 그 와중에 저희 아들한테는 계속해서 전화질을 해대며 엄마한테 말하지 말고 우리끼리 여행을 갔다 오자며 회유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할머니랑 아버지까지 나서서 가자고 하니 저희 아들은 어른들 눈치를 보면서 일단 짐부터 챙겼고 그 과정에서 제가 가출을 하려 했냐며 오해를 하고 걱정한 마음에 화를 내자 홧김에 이게 다 엄마 때문이야 라는 말을 하며 자기도 모르겠다며 반항을 해버린 것이었습니다. 애가 얼마나 혼란스럽고 힘들었을지 아이가 꺼이꺼이 우는 모습을 보니 속상해 죽겠더라고요. 결국 그날 아버지는 시댁에서 저를 빼놓고 여행을 가려 했다는 사실에 뒷목을 잡곤 남편의 뒷목까지 같이 잡아 끌고는 응징을 하셨어요. 저희 친정오빠랑 엄마까지 나서서는 남편이랑 자식이 마누라를 챙기기는커녕 시댁 식구랑 짜고서 따돌릴 생각을 해? 야, 너 같은 놈이랑은 당장 이혼이야. 내 사위고 뭐고 너 같은 머저리 새끼는 절대로 내 딸 옆에 못 둬. 라면서 때리다 못해 저를 강제 이혼시키겠다며 당장의 소송을 예고하셨습니다. 어떻게든 당장 저를 저 집구석으로부터 떼어놓겠다면서 저희 오빠는 급기야 자기 친구들까지 그 밤중에 불러내서는 제 집에서 남편의 물건들을 모조리 다 빼버렸어요. 당장 이혼하되 준비하는 동안 남편 보고 먼저 집을 나가버리라는 뜻이었죠. 그 바람에 남편은 저희 오빠와 오빠 친구들까지 포함한 자기 또래의 사람들로부터 쓰레기 같다는 욕까지 먹어가며 얼떨결에 시댁으로 쫓겨났고요. 저 없이 자기 엄마랑 아들이랑 아주 팔자 좋게 여행을 가보려 했던 남편은 졸지에 저하고 영원히 이혼을 하게 되며 지네 엄마 집에서 평생을 얻어 살게 되었답니다. 그마저도 절대로 그냥 보내주기가 싫어서 저는 당장 이혼소송과 양육권 소송을 걸며 시댁과 남편을 향한 저만의 2차 응징을 시작했네요. 위자료의 이혼, 그리고 내 자식 양육권의 양육비까지 모조리 다 받아내고서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남편하고 시댁과는 완전한 이별을 결심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결혼을 지난 오래 하고서는 현재 신혼으로 바쁜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 30대 중반 여자입니다.
남편하고는 2년 전 소개팅으로 처음 만나서 교제를 시작했고, 연애 기간 동안 적극적으로 결혼하고 싶다고 의사를 밝히던 남편의 구애로 결혼을 치렀어요. 남편은 참 다정다감한 사람입니다. 결혼 전부터 자신의 가족들한테 전화를 해서는 팔불출 마냥 제 여자친구입니다. 인사하세요. 라며 저를 소개시켜주기까지 한 사람이었어요. 당연히 부담스러웠지만 저를 참 좋아해주는 마음에서 비롯된 행동이라 생각되어 나쁘지만은 않았습니다. 자주 간단한 인사만 하며 통화를 나눠보니 시댁 식구들과는 결혼 전부터 친해져 버린 것도 같고 기분이 썩 나쁘지 않더라고요. 시부모님도 분명 아직 얼굴을 못 본 사이여서 말을 놓지는 않으셨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저를 친한 이웃 딸내미 다루듯이 편안하게 말을 주고받으셨고요. 점점 남편뿐만 아니라 남편의 가족들하고도 친해져 보고 나니 우리 사이에 결혼을 해도 이상할 것이 없겠다는 생각이 자주 들었습니다. 사이좋은 시댁 식구들과 나를 열렬히 좋아하는 남편까지 모든 게 뭐 하나 빠지지 않는 완벽한 결혼의 조합으로 보였습니다. 시부모님은 저를 만나보지도 않고는 벌써 프로포즈를 받았다는 소식을 접하고는 우리 며느리가 되는 걸 축하한다 라면서 세상 젊은 어른들 마냥 살가운 인사를 건네주셨어요. 그 바람에 남편과 저는 신이 나서 시댁으로 인사를 당장 하러 갔고 처음 보는 두 분이었는데 인상이 참 좋으셔서 만족스러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에 벌어졌어요. 각자의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고 나서 결혼 준비를 조금씩 해보다가 거의 3개월 정도가 지나 상견례 자리를 처음 가지게 되었는데요. 그날 처음으로 이상한 기분을 느껴버렸었죠. 제가 오빠가 하나 있어서 유일한 딸이고 그래서 엄마랑 친구처럼 정말 잘 지내는 사이이기도 하고 엄마의 기분이나 표정 변화를 아주 잘 관찰하는 편이었어요. 저희 부모님께서 제가 어릴 적에 부부싸움을 좀 자주 하셨었는데요. 그때 제가 눈치를 보는 버릇이 생겨나서는 남의 기분을 간파하는 것에도 오래전부터 도가 터 있었죠. 그런데 상견례장 안에 먼저 도착을 했던 시부모님께 인사를 드리며 들어가시던 저희 엄마가 갑자기 입구에서 발걸음을 딱 멈추시는 게 아니겠어요? 마치 못 볼 사람을 봤다는 듯이 말입니다. 그러더니 이내 저의 등에 떠밀려서는 마지못해 자리까지 겨우 앉으시더라고요. 엄마의 태도가 분명 이상했고 엄마의 표정을 계속해서 살폈습니다. 어딘가 불편한 듯이 사돈도 얼굴 한 번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우리 엄마가 왜 저러시나 싶어서 상견례 내내 저 또한 집중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걸 잘 아는 듯 저희 아버지랑 시아버지께서 적극적으로 대화를 주도해 나가셨고요. 그때 저는 불현듯 앞에 계시던 시어머니가 저희 엄마를 바라보는 눈빛을 봐버렸어요. 차갑다 못해 마치 네가 여기 왜 있어? 라는 듯이 쳐다보는 그 무서운 눈빛이 말입니다. 저 또한 시어머니하고 통화로만 자주 대화를 나눠봤지 얼굴을 마주보고 대화를 한 건 몇 번 없었는데요. 그날 상견례장에서 저희 엄마를 잠시 쳐다봤던 시어머니 눈빛은 참 매서웠어요. 지금껏 내가 알던 그 살가웠던 분이 맞나 싶더라고요. 하지만 이내 시어머니께서는 제 눈치가 보이셨는지 아까 그 표정은 온데간다 없다는 듯이 싹 바꿔버리셨어요. 거짓말처럼 싹 말입니다. 제가 자신과 저희 엄마 사이를 의심하고 있는 것 같아 보였는지 일부러 저희 엄마한테 사돈이라는 호칭을 계속해서 쓰면서 엄마와 대화를 이어나가고자 노력을 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오늘 입고 나온 옷이 이쁘다는 말을 몇 번이나 했고 또 저하고 얼굴이 판박이라면서 예쁘다는 말을 또 몇 번이나 하셨죠. 누가 봐도 시어머니의 모습이 억지스러워 보였고 저는 확실히 우리 엄마가 시어머니를 불편해 하신다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둘 사이에 분명 무엇이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는 이내 상견례장에서 대놓고 두 분 혹시 이전에 만난 적이 있으신가요? 라는 질문까지 던져봤어요. 혹시나 무슨 얘기가 나올까 하고 말이죠. 그런데 예상외의 대답을 들었답니다. 불편해하던 엄마가 오히려 호들갑을 떠시면서 오늘 처음 만난 건데 무슨 라며 굳이 첫 만남이라고 강조하시더라고요. 그러자 맞은편에서 제 질문에 순간 당황했던 시어머니도 그 말에 맞장구를 치면서 그래 이렇게 만났으니 앞으로는 자주 보겠네
라고 대답을 하셨고요. 결국 그날 저는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건지 알 수가 없는 채로 집에 돌아왔어요. 집으로 가는 길 내내 그리고 집 안에 들어가고 나서도 엄마를 붙잡고 정말 두 분이서 모르는 사이야? 근데 오늘 엄마 표정이 분명 너무 불편해 보였는데? 라며 자초지종을 말해줘도 된다면서 물어도 봤지만 오히려 엄마는 네가 상견례를 잘 몰라서 그래. 얼마나 부담스럽고 어려운 자리인데 긴장해서 나도 모르게 그런 경직된 표정이 나온 걸 거야. 처음 본 사람이랑 불편한 일까지는 또 뭐가 있겠어. 라며 저를 진정시켰죠. 당사자가 그렇게까지 괜찮다고 하니 저도 더는 오바를 하면서 물어볼 수가 없었고요. 엄마가 불편하고 싫은 사람이라고 말씀만 하신다면 남편이고 시댁이고 뭐고 결혼을 싹 엎을 의향까지 있었는데 괜찮다고 하시니 없던 일로 넘겼습니다. 그렇게 저는 양가 부모님을 더 이상 함께 모실 일이 없이 그날부터 남편이랑 알아서 결혼 준비를 했고요. 그렇게 지난 5월 결혼을 하게 된 것이었어요. 분명 시작부터 퍼즐이 잘 끼워 맞춰지지 않는 듯한 찝찝한 상황이었습니다. 굳이 엄마가 불편한 것도 없고 무슨 일이 있었던 것도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저도 더 이상 양가 부모님 사이를 알아보려 하질 않았죠. 그런 상황에서 신혼이다 보니 저도 모르게 남편과 둘만의 일상에 좀 더 집중을 하게 되었고 잠시 저희 친정엄마와의 연락이 뜸해지기도 했어요. 물론 퇴근길이나 주말에는 자주 연락도 드리고 때가 되면 몇 주에 한 번 정도는 가까이 있는 친정에 가서 밥도 먹고 했었는데요. 엄마의 기분 자체를 알아보려 하기보다는 내가 얼마나 지금 행복하게 결혼 생활을 잘 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훨씬 더 컸습니다. 제 안부를 묻는 엄마의 전화가 오면 신랑이 어제 밥 먹는데 갑자기 선물을 건네는 거야. 그냥 내 생각이 나서 자기 점심시간에 쇼핑을 했다나 뭐라나. 엄마 말대로 진짜 이 사람은 다정하기로는 끝판왕인 것 같아. 결혼하길 잘했다는 생각이 사소한 것에서부터 자꾸만 들더라고. 라면서 남편 칭찬을 하기 바빴고요. 또 엄마가 보고 싶다고 연락이 오면 나도 그런데 이번 주는 안 돼. 시어머니가 다 같이 고기 굽자면서 부르셨거든. 나도 처음에는 엄마랑 사이가 안 좋은 줄 알고서 괜히 경계하는 마음도 들고 했는데 다시 보니 괜찮은 사람 같더라고. 엄마도 어려워하지만 말고 조금 더 자주 만나서 놀며 친해지면 좋을 텐데 내가 한번 자리를 마련해볼까? 아니면 다 같이 우리 집에 와서 밥이라도 먹을래? 라며 굳이 안 해도 될 시어머니 얘기를 꺼내며 제 안부를 또 전하곤 했습니다. 그냥 친구와 수다를 떨듯이 엄마한테 저의 결혼 생활에 관한 모든 얘기를 해드리고 싶었어요. 엄마도 제 소식이 궁금하셨기 때문에 자꾸만 연락이 오는 거라 생각을 했고요. 그렇게 서로 사소한 얘기들을 전하면서 안부를 묻고 사는 것이 저로서는 결혼하고 나서도 엄마한테 친구 같은 딸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라 여겼습니다. 저와의 통화를 붙잡고 있는 엄마와의 대화 시간이 좁기도 했어요. 하지만 그게 차마 엄마의 가슴에 피멍을 들이는 짓일 거라고는 감히 정말 생각지도 못하고 살았습니다. 결혼하고 일주일 정도밖에 되지 않았던 때에 시어머니께서 저희 엄마가 보고 싶다며 연락처를 물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별 생각 없이 저희 엄마 연락처를 가르쳐 드렸다가 까마득히 또 잊고 살았는데요. 지난달에 엄마가 연락이 와서는 나 핸드폰 번호를 바꿔버릴까?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성인이 되고 나서는 거의 평생을 같은 번호로만 사용을 하셨던 분이 갑자기 멀쩡한 번호를 바꾸겠다고 하니 저는 벼랑간 희한하다면서 굳이 그걸 왜 바꿔? 또 외우려면 나 머리 아파. 라며 농담삼아 하지 말라고 말을 드렸습니다. 왜 바꾸고 싶냐는 이유조차 물어볼 생각을 못한 채 말입니다. 그러자 엄마도 그래? 우리 딸이 외우기 힘들다면 바꾸지 말아야지. 라면서 대답을 하셨고요. 그런데 또 그 며칠 후에 엄마가 저를 집으로 부르시더라고요. 그냥 집에서 같이 밥이라도 먹어보자며 말입니다. 제가 오빠가 하나 있는데 저희 오빠는 아직 결혼 안 했거든요. 하는 일도 있고 돈도 나름 잘 버는 멀쩡한 사람인데 약간
사람 만나는 것에 스트레스를 받아야 하고 사교적이지를 못한 성격이어서 여자친구를 만드는 것조차 쉽지 않아 하는 편이었어요. 그러다가 나이를 먹어버린 바람에 아예 결혼을 포기한 채 싱글로 살겠다고 몇 년 전에 진작부터 선포를 했었고요. 그래서 친정에 간 김에 오빠도 보고 다 같이 밥이라도 먹으면서 얘기를 나눠보려 했습니다. 당연히 주말이었기에 제 남편도 함께 데리고 갔고요. 저희 남편은 제 가족이라는 사실만으로도 좋아 죽겠었는지 친정 가는 길에 이것저것 과일에 디저트까지 사서는 기분 좋게 따라 나서줬어요. 그리고 그날 저희 가족들은 다 같이 밥도 먹고 얘기도 나누다가 집안에서 술도 마셨고 몇 시간 정도 지나고 나니 남편이랑 저희 오빠 그리고 아빠는 술에 취해버리더라고요. 서로 시끌벅적하게 논 건 아니었는데 직장 얘기에 사는 얘기를 나누다 보니 분위기가 많이 진지해진 바람에 남자들끼리는 계속해서 술을 마셨었죠. 그런데 술에 취한 오빠의 입에서 정말 예상치도 못한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진짜 동생이랑 형이랑 판박이네. 라고 말입니다. 뜬금없이 저희 오빠가 저희 도련님 얘기를 꺼낸 거예요. 서로 연고도 없고 아는 사이도 아니고 만나봤자 결혼식장에서 마스크를 쓴 채로 짧게 인사를 나눴던 것이 전부일 텐데 말입니다. 당시 저랑 엄마는 남자들끼리 술을 마시라면서 자리를 비켜준 채로 부엌에 앉아 수다를 떨고 있었는데요. 거실에서 오빠가 술이 취해 우리 도련님 얘기를 꺼내는 걸 듣고는 오빠, 도련님 얼굴 제대로 봤었어? 라며 물었어요. 그런데 오빠가 제대로 봤냐고? 내가 그 얼굴을 어떻게 잊고 서냐? 제대로 보고 발 것도 없이 그냥 걔는 내 머릿속에 평생 잊혀지지 않을 얼굴이야. 라는 대답을 하더라고요. 무슨 소리냐면서 엄마의 얼굴을 보자 엄마도 갑자기 얼굴이 시퍼렇게 질려서는 제가 술에 취했네. 라며 후딱 오빠에게로 걸어가더니만 자 이제 술 그만 마시고 우리 사유랑 딸은 집으로 얼른 가. 너무 늦었다. 라면서 급하게 해산을 시켰어요. 졸지에 저는 오빠가 정말 술에 취했다는 생각에 더 물어보지를 못하고서 집으로 돌아갔고 다음날이 되어서야 혼자서 계속 오빠의 말을 되새겨봤죠. 그 얼굴을 어떻게 잊고 사냐는 오빠의 말이 도대체 무슨 소리인가 싶어서 찜찜한 마음에 일도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결혼 초에 시어머니랑 우리 엄마 사이만 문제가 좀 있어 보이더니만 갑자기 결혼을 하고 나니 우리 오빠가 도련님이랑 또 문제가 있어 보이는 초유의 상황을 맞이했죠. 신혼인 제가 감당하기에는 너무 힘든 일이었어요. 저하고 신랑이 이렇게 딱 둘만이 엮인 문제가 아니라 시댁이란 제 친정 식구들이 자꾸 엮이고 있었기 때문에 쉽게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아니란 생각이 들어서 마음이 불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내 결혼하고서 2달이 겨우 넘어가고 있는 이 시기에 숨겨져 있던 모든 사실이 드러나고야 말았어요. 결혼 초에 시어머니께서 저희 엄마 전화번호를 물어보셨다고 했잖아요. 시어머니가 저희 엄마를 부르셨나 보더라고요. 주말에 가볍게 산책이라도 하며 친정에 가볼까 싶어서 엄마한테 전화를 했더니만 엄마가 전화를 받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아빠한테 전화를 드렸더니 엄마가 시어머니를 만나러 갔다고 하시더라고요. 집 앞에 시어머니가 찾아왔다면서요. 나 말고 2분이서 따로 만나 나눌 얘기가 뭐냐고 의아해하다가 저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남편을 데리고 친정집 앞으로 달려갔습니다. 2분이서 커피라도 드시고 계시면 저희도 합세해서 같이 커피라도 마셔볼 생각이었고 괜히 오빠 때문에 찝찝하던 상황이었는데 혹 2분이서 무슨 심각한 얘기라도 나누는 게 아닐까 싶은 걱정이 들어 무슨 대화를 나누시는지 직접 볼 참이었어요. 그런데 친정으로 막 가던 길에 위치한 길목의 한 카페에서 저희 엄마랑 시어머니가 앉아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마주보고 있는 채로 시어머니는 아주 그냥 소리를 지르는 듯한 화난 표정을 지으며 말을 하는데 저희 엄마는 고개를 푹 숙이고 계시는 게 아니겠어요. 오죽했음 카페와 사장으로 보이는 분이 일을 하다 말고 자꾸만 시어머니 쪽을 바라보시더라고요. 목소리가 너무 컸던 것이었죠. 그 상황을 건너편 도로에서 보고 있던 저와 남편도 이상한 분위기라는 걸 직감했습니다. 둘 다 누가 먼저라 할 것도 없이 무단횡단을 해서는 길을 건넜고 카페 입구에 다다른 그 순간 시어머니의 앙칼진 목소리에
저는 급기야 놀라 입을 쩍 벌리고야 말았네요. 글쎄 시어머니께서 저희 엄마한테 뭐라고 하신 줄 아세요? 아들이나 그 애미년이나 라는 말을 하신 거예요. 누가 들어도 비꼬는 듯한 재수없는 말로 말입니다. 그 말을 듣자마자 저희 부부는 카페 입구에서 발길이 멈춰졌다가 남편이 먼저 행동으로 나섰습니다. 카페 안에 들어가서는 사장님께 바로 죄송합니다 라는 사과를 하고는 곧장 시어머니의 팔을 붙잡으며 일으켜 세웠어요. 엄마 미쳤어? 지금 장모님한테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라면서 억지로 시어머니를 끌고 나가려 했고 그제서야 두 어머님들은 저와 저희 남편을 보곤 소스라치게 놀라하셨죠. 시어머니는 자신이 한 말을 저까지 다 들었다는 걸 아셨는지 아니 니들이 여기는 어떻게? 하면서 차마 말을 더 하지 못하시더라고요. 엄마는 저를 본 채로 더욱 침통한 표정을 지으며 고개를 숙이다 말고 머리를 쥐어 짜셨고요. 남의 사업장에서 그러면 안 되는 줄 알았지만 저도 사장님한테 죄송하다는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는 무작정 시어머니의 옷을 잡아 끌고 카페를 나왔습니다. 멀쩡한 대로변 카페 앞에서 시어머니를 끌고 나와서는 욕을 퍼부었죠. 어머님이 말한 아들이 우리 오빠를 말하는 거예요? 애미는 우리 엄마고? 참나. 진짜 살다 기가 막혀서 당신이 뭔데 우리 엄마한테 애미라는 소리를 짓거리는 거야? 어디서 이런 미친년이 굴러와서는 우리 엄마한테. 라면서 시어머니의 어깨를 치며 곧 한 대를 때리겠다는 듯이 손을 들어 올렸어요. 남편이 막아서 실제 폭행까진 이어지진 않았지만 팔로 때리지 못하자 제가 제 다리를 들쳐 올려 몇 번 발길질을 해서는 시어머니 정강이를 제법 세게 내리쳤습니다. 그 바람에 시어머니는 혼자 나몰라라 멀리 주량랑을 쳤고 결국 남편이 안 된다며 도망치는 시어머니를 붙잡아 오는 상황까지 벌어졌어요. 사람들 눈치가 보여 카페 사장님께 돈 지불하고 불이 났게도 두 사람을 가까이 있던 친정으로 데려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거기서 벌어졌어요. 저희 오빠가 시어머니를 보고 난 후 뒤에서 따라 들어오는 초췌한 엄마의 모습을 보자마자 당신 우리 엄마한테 또 무슨 짓을 한 거야? 진짜 이 여편네 내가 오늘은 너 가만 안 둔다 라면서 무작정 앞에 있던 티미 리본콘을 던져버리는 게 아니겠어요. 그 바람에 시어머니는 그걸 눈 근처 부근에 정통으로 맞고는 곡소리를 냈고 이내 시어머니를 직접 패겠다고 달려오는 오빠를 막느라 남편이랑 제가 우르르 달려가 오빠를 잡아말리고 부둥켜 달래고 진짜 살다 그런 엄청난 싸움은 처음 겪어봤습니다. 왜 그렇게 날이 섰냐며 오빠랑 엄마 그리고 시어머니한테까지 소리를 질렀어요. 상황을 이해 못하는 남편과 저 그리고 친정아버지는 셋 다 넋이 나가선 왜 싸우냐며 넋이 나가기 직전이었고요. 그리고 나서 오빠는 너 진짜 너 하나 때문에 이게 다 뭐야 라면서 급기야 제 탓을 하더라고요. 그러더니만 글쎄 시어머니가 우리 엄마를 괴롭힌 가해자년이라는 충격적인 말을 뱉어냈습니다. 너 니네 시어머니가 어떤 사람인 줄 알아? 우리 엄마를 따돌렸다고 내 학교에서 보란듯이 우리 엄마를 따돌린 바람에 졸지에 나도 애들 사이에서 엄마 욕까지 먹어가면서 따돌림을 당했다고. 그래서 우리가 중학교 때 이사를 간 거잖아. 그게 다 저 여자 때문이라고. 라고 말입니다. 너무 충격적인 말에 남편과 저 그리고 친정아버지는 그 자리에서 무슨 말을 하지 못했어요. 이게 사실이냐는 소리만 하면서 더욱 자초지종을 들었고 그제서야 모든 것이 밝혀졌습니다. 저희 집은 제가 초등학교 고학년일 때 이사를 갔었어요. 원래 살던 동네와 아주 먼 곳이어서 중학교를 다니던 오빠도 전학 수속을 밟았고 저 또한 전학을 가게 되었었죠. 단순히 새 집이 좋아서 이사를 간 건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글쎄 저희 엄마가 오빠네 중학교에서 학부모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했었다더군요. 그것도 바로 저희 시어머니의 주도하에 말입니다. 당시 오빠는 저희 도련님이랑 같은 반 학생이었고 그래서 엄마랑 시어머니도 같은 반 학부모를 처음 만나게 되었었는데요. 오빠가 공부를 너무 잘해서 우등생이다 보니 그런 아들을 둔 우리 엄마를 시샘한 시어머니가 일방적으로 따돌림을 가했고 급기야 그 사실을 자기 아들한테 퍼뜨리기까지 한 바람에 도련님이 교실 안에서 우리 오빠까지도 괴롭히며 따돌림을 시켰다는 겁니다. 저희 엄마의 욕설을
입에 마구 담으면서 말입니다. 그때의 트라우마로 엄마는 이사를 간 후로는 절대로 학부모 회의든 모임이든 어느 곳에 참여를 하지 않았고, 오빠는 정신적인 충격을 너무 크게 받아서 대인 기피증까지 제대로 걸렸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로 인해 점점 사회생에 결핍되어 결국 대학을 졸업하고 회사를 다니면서도 제대로 된 친구나 애인 하나를 만들지 못한 채 죽어라 일만 하며 조용히 살고 있었던 것이고요. 저랑 아빠는 정말로 이 사실을 알지 못했었습니다. 너무 충격적인 사실이었기에 아버지는 주저앉았고 저는 정말 눈이 뒤집혔어요. 그래서 그간 엄마는 시어머니를 그렇게 불편해했던 것이었는데, 그저 저는 아무것도 모른 채 남편과의 신혼이 좋아 죽겠다는 소리만 해댔었으니 얼마나 속에서 천불이 나셨겠냐고요. 딸내미의 결혼이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에 엄마는 아무런 티를 내지도 못한 채 결혼까지 감행시켰고, 급기야 오빠까지 합세를 해서는 저의 행복을 먼저 빌어줬더라고요. 화가 나 눈물도 나오질 않았습니다. 흥분한 채로 이게 다 사실이냐고 시어머니께 캐물으니 시어머니는 끝까지 자기 아들 얼굴만 바라보며 엄마 집에 가게 해줘 라는 소리만 늘어놓으셨죠. 세월이 흐르고 나서도 자기 죄를 숨기기 위해서 과거에 아무 일이 없었던 듯이 연기를 한 것도 모자라 먼저 우리 엄마한테 전화까지 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행동을 해야 할지에 대해서 반협박을 하면서 급기야 우리 엄마와 오빠를 다시 한번 모욕했던 시어머니. 제가 가만히 있으면 그건 등시 머저리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결국 저는 오빠를 말리다 말고 제가 나서서 시어머니의 뺨을 갉아버렸습니다. 죽어 이 못된 년아! 라면서 제 집안에서 다시 시어머니를 향해 발차기를 했고 머리 끄댕이를 잡은 채로 몇 번이나 쥐고 흔들며 당기니 뒤에 있던 오빠도 어느샌가 달려들어 시어머니의 등짝을 때려댔습니다. 결국 남편이 저희 남매를 겨우 말리면서 친정 아버지의 도움을 받아 겨우 집을 빠져나갔고, 저는 그날 남편에게 이혼을 통보했습니다. 집으로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남편이 도로 친정에 와서 저를 데려가겠다며 무릎을 꿇고 사정까지 하며 눈물을 흘렸지만 저는 절대로 그년의 아들이랑 한 입을 덮고 살 수 없다며 이혼을 고집했고요. 바로 다음날 소송하러 변호사를 찾았네요. 카페 안에서 우리 엄마한테 욕설을 날렸던 것을 분명 카페 사장님도 들었기 때문에 그걸 빌미삼아 이혼의 책임을 물어 위자료 청구 소송을 걸겠다며 말이죠. 엄마는 자기 때문에 딸내미가 이혼녀가 된다며 미안해 죽겠다고 또 눈물을 흘리셨어요. 바보처럼 말이죠. 하지만 저는 어떻게 그런 질 나쁜 년의 아들이랑 살 수가 있겠냐면서 오히려 엄마께 아무렇지 않은 척 달래주었어요. 사실 속은 문드러졌지만 그럼에도 상처받았을 우리 엄마랑 오빠 걱정이 저는 더 컸거든요. 남편과의 이혼소송 문제로 제 나름 정신이 없는 상황에서 남편은 소송을 취하하고 용서를 받아달라면서 자기 엄마를 대동해서 친정을 다시 찾았어요. 인터폰으로 바꿀 보니 자초지정을 다 들은 건지 급기야 도련님까지 찾아왔더라고요. 시아버지랑 동서까지 온 시댁 식구가 말입니다. 고개를 푹 숙여서는 어쩔 줄을 몰라 하고 있는데 진짜 이런 식의 일방적인 사과는 전혀 달갑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이번엔 저희 친정아버지가 직접 나서셨어요. 저번에는 싸움을 말리겠다고 시어머니랑 남편을 집 밖으로 내보내는 걸 도와주시더니만 그게 내내 마음에 걸리셨는지 이번에는 되려 이런 재수가 없으려니 썩 안 꺼져? 이 사악한 놈들아! 라면서 현관 앞에서 집안에 들여보내주기는커녕 침을 퇴퇴 뱉어가면서 욕설을 날리다가 급기야 도련님을 때리겠다고 주먹이 날아간 순간 모두가 도망을 쳐버렸습니다. 그렇게 저는 결혼 2달 만에 이혼을 해버리게 되었습니다. 남편하고는 아무 문제 없이 잘 살았었고 그 바람에 지금까지도 남편은 저한테 미안하고 힘들어 죽겠다면서 자기 가족들을 대신해 매일같이 사과를 하고 있는데요. 저는 절대로 내 가족들보다 우선이 되어야 할 사람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었기에 제 아무리 남편이 좋았어도 결혼하며 함께 사는 인연으로는 아니라고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저 또한 많이 아쉽고 눈물나지만 이혼녀가 되는 길을 미련 없이 택했습니다. 지금도 저는 이혼 소송 중인 지금의 저를 절대로 후회하지 않아요. 저 때문에 힘들었던 과거를 계속해서 들춰내야 했을 우리 가족들을 생각하면 100번이고 더 이혼을 할 자신도 있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엄마랑 오빠한테 전해주고 싶어요. 나 때문에 미안했고 너무 고마워. 여러분의 생각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